얼마나 근육이 안 빠지는지. 그러니까 위복이나 사센더를 갖다 계속 맞아도 근육이 안 빠진다는 거를 자기네 걸 먹으면 근육이 안 빠진다는 거를 입증해서 그걸로 마케팅을 하죠. 그래서 우리 그 근감소증 모니터링하는 제품을 갖다가 본인 그 회사 캠페인에 쓸 수 있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싱가포르에 아시아 태평양 본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하고 지금 이야기를 해서 싱가포르에서 1000명 대상으로 해서 미국 이 다논이라는 그 건강기능식 야구르트를 갖다 먹는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이 싹센더 맞으면서 이 기능식을 먹는 그룹하고 기능식 안 먹는 그룹하고 차이에 근육량 감소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이런 걸 갖다가 보는 파일럿 스타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 상관없을 것 같아요. HCI라는 거하고는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에서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HCI UX하는 전문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한 시간이 되면 얘기를 하겠지만 의외로 의사들이나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HCI UX의 중요도를 우리 일반인보다 훨씬 더 많이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근감소증이 심하게 진행돼서 평상시에도 이렇게 걷다가 쓰러지신다거나 이런 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인보다 훨씬 더 사용하기 쉬운 그런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HCI 3.0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아마 여러분들은 다 요새 챗GPT 이야기를 많이 할 거고 4.5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할 거죠. 그리고 제미나이도 그렇고 코파일럿도 그렇고 퍼플렉스도 그렇고 아마 1년 전만 해도 아니면 2년 전만 해도 저런 게 있었나 싶은 그런 것들이 요새는 우리 일상 대화 속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나만 해도 그렇고 많이들 고민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일반적인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 때 생각했던 원리하고 원칙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AI 시스템을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만들 때에는 과연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AI가 다 해줄 텐데 굳이 HCI 할 필요 있을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반면에 나 같은 사람들은 이 AI가 오게 되면은 우리 HCI 하는 사람들이 일이 엄청 많아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8년 반 전에 회사 이름도 휴먼 AI 인터랙션이라고 지었던 이유도 그런 세대가 올 거다 라는 생각을 갖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나요? 2016년에 우리 광화문에 있는 포 시즌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호텔에서 잘 기억 안 나요? 어떤? 네, 우리 거기서 이세돌이하고 인공지능 엔진하고 대국을 했죠. 너무 옛날 얘기 같지 않아요? 근데 8년만큼이 안 됐어요. 그때 그거 여러분들이 보고 어떤 생각을 들었을까? 그때 사실 인공지능 엔진을 대변해줬던 거는 그 동양 그 중국 남자 앉아가지고 상대 이세돌 맞은편에 앉아있던 사람. 그 사람이 그 자판에다가 실제 바둑알을 놓았죠. 그리고 이세돌은 그 사람하고 대국을 두었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 뒤에 있는 알파고하고 이 대국을 둔 건데 나는 그 영상을 보고서 엄청난 변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게 어떤 변화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AI, 특히 생성형 AI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스템은
시스템은 지가 원하는 대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사용하는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그 시스템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의무가 사람들한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못 사용하면 그거 봐, 멍충해서 이것도 제대로 못 사용하지. 뭐 특히 요새 제일 많이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맥도날드나 이런 데 갔었을 때 또는 식당 갔었을 때 그 주문하는 키오스크. 그러면은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었는데 요새는 그게 되면서 어르신들이 맥도날드를 못 간다는 거예요. 주문을 못 하셔서. 근데 그런 예전에는 그랬어요. 사람이 이해하고 배워서 시스템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제 인공지능 특히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사람에게 맞춰줘야 되는 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또 우리 그 이세돌과 대국하는 것도 보면은 결국은 그 중국 기사가 시스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시스템은 결국은 이창호가 이해할 수 있는, 이세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바둑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엔진을 도입하고 또 그게 시스템화 되게 되면 HCI를 하는 사람들의 일이 훨씬 더 많아요. 이제는 예전에는 그냥 대충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보고 피겔리 타우라고 하면 됐던 게 이제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이 고민해야 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나는 이 인공지능 특히 생성형 AI의 등장은 HCI UX를 한 사람들한테 제일 최근 들어서 가장 큰 뭐랄까 붐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제 지도 교수님, 제 지도 교수님이시고 그 닥터 허버트 사이먼이시라는 분이 있어요. 나는 그 이분의 마지막 이제 거의 마지막 제자였고 그리고 한국인으로는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분은 너무나 재밌게도 경제학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의 그 창시자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라트머스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 노암 촘스키나 이런 그 사람들을 갖다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름이 이분 이름이에요. 그래서 박사과정 때 이분이 내 지도 교수셨는데 이분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가장 좋은 힌트는 그 사람이 뭘 만드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무섭기 때에는 그 사람들이 돌로 도끼를 만들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만든 도끼를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니즈가 있고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고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걸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인간의 두뇌가 어떻게 생겼고 그 두뇌가 어떻게 작용을 해서 이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걸 연구를 하셨고 그 과정이 초기에 인공지능 엔진을 만드는 기본적인 아키텍처가 됐어요. 그때 초기에 지금의 인공지능 엔진 말고 1세기의 초기의 인공지능 엔진은 사람의 두뇌 작용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갖다가 만들고 그 작업을 하시는데 아주 비참하게 아주 처절하게 실패를 했죠. 1세대 인공지능이. 왜냐하면 데이터도 없고 컴퓨터도 변변치 않은데 감히 사람하고 비슷한 형태의 퍼포먼스를 내는 걸 만들려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다르죠. 데이터도 있고 퍼포먼스도 좋은 하드웨어도 있고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이제는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냥
보다 더 잘하든 말하든 그건 상관없어. 똑같은 문제를 갖다 내가 요새 겪고 있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이 HCI라고 하는 학문은 요 그림은 1986년도에 그 HCI라는 게 처음 나오고 나서 그 ACM이라고 전미 전산가협회라고 하는 전산학회인데 거기에서 HCI는 이런 거를 가리켜야 됩니다 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놓은 걸 여기에 보게 되면은 사람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고 컴퓨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컴퓨터를 사용하는 환경과 그걸 사용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통해서 실제 시스템을 만들고 이밸리에이션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져가는 게 HCI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제일 그 철학적인 그 배경인데 사람들한테 정말로 좋은 경험을 주기 위해서 그게 최종 목표예요. HCI가 추구하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한 물론 돈을 벌어야 되겠죠. 돈도 벌어야 되고 사람들이 성과도 좋고 다 해야 되겠지만 그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을 사용하고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최적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거기서 말하는 최적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인 용어예요. 사실은 일반 용어가 아니라. 그래서 옵티멀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우리 그 1900년대에서부터 2000년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철학적 사조 중에 하나가 엠피리시즘, 경험주의 철학. 그래서 이제 그 경험주의 철학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람은 결국 그가 한 모든 경험들의 집합체다. 대단한 김진우라고 하는 사람은 김진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겪었고 먹었고 했던 모든 경험들이 모여진 게 곧 김진우다. 그래서 그 HCI라고 하는 게 목표로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가장 좋은 지선을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경험을 제공해 줘야 된다. 그런 경험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쓰는 컴퓨터를 이해하고 옛 당시에는 컴퓨터뿐이 없었죠. 웨어러블도 없었고 AI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어떤 환경에서 왜 사용하는지를 이해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최적의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그게 HCI가 하는 이렇게 디파인을 했어요. 이